고의적 낯선 사람 2화. 미국 연쇄살인범의 끝판왕. 사이코패스 개념이 모호하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세계에서 최고 상위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 자. 데이비드 핀처와 샤를리즈 테론이 제작 연출을 맡은 넷플릭스 미국 범죄 드라마 마인드헌터 2회부터 10회까지 매회 오프닝에 나오는 의문의 남자. 미국 사람이라면 오프닝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챌 정도로 유명한 연쇄살인범, 일명 BTK 킬러. B. 바인드, 묶고, T. 토어처, 고문하고, K. 킬, 죽인다. BTK 킬러. 이 별명을 붙인 사람은 피해자도 아닌, 언론도 아닌, 경찰도 아닌 본인 스스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BTK 킬러는 1974년부터 1991년 사이에 미국 캔자스에서 가장 큰 도시 위치타 세드윅 카운티에서 10명을 살해한 미국의 연쇄살인범입니다. 경보기 설치자, 경보기 설치 관리자, 도시관리 공무원, 그리고 교회 신도 회장,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등 60세의 연쇄살인범은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였다. BTK 킬러는 살인이 일어난 기간 동안 경찰과 지역 언론사에 살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자랑스러운 편지를 보내서 경찰을 농락하고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1978년 마지막 편지 이후 26년 만인 2004년에 경찰과의 편지 송출을 다시 하다가 2005년에 결정적인 실수로 31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BTK가 검거 후 미국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 2005년 10월 9일날 CBS는 TV 영화 BTK 킬러를 위한 사냥을 방영하였는데 90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하였다. 2006년에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고 벨기에에서는 싱글 앨범이 발표도 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히 이제 올해 초 2019년 2월 6일에 BTK 딸이 새 책 연쇄 살인마의 딸을 출간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은 꾸준히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범, 그리고 경기 남부 연쇄살인범인 강호순, 그리고 광진구 부녀자 연쇄살인범 이대영,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 사진작가 이동식, 그리고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 그리고 서울 경기의 연쇄살인범 정남규 등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봉쇄를 하면 살인은 줄어들고 연쇄 살인범의 출현도
줄어들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견을 무참히 파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명 AKA BTK 킬러, 일명 BTK 킬러라고 합니다. 1. 이름 데니스 린 레이더. 2. 분류 연쇄살인범. 3. 성별 남자. 4. 출생지 캔자스주 피츠버그. 5. 생년월일 1945년 3월 9일생. 현재 나이는 74세입니다. 검거 당시에는 60세. 별명은 BTK 에단 투르먼. 에단 투르먼은 미국 33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합 카케만, 빌 토머스 킬맨, BTK 교살범, BTK 킬러. 이게 별명이고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경찰을 농락하는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스스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위치타의 교살범, 포에틱 스트랭글러, 그러니까 시적인 교살범, 아스피시터, 질식 성애자, 가로테 팬덤, 유령 교살자, 본디지 스트랭글러, 결박 교살범, 위치타 행맨, 위치타의 교수형 집행인.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별명을 본인이 스스로 붙이는 대담하며 과시욕이 있는 자이다. 7. 형태 관찰 침입형 사이코패스.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 취약점을 통해 침입하여 살인 행각을 벌인다. 8. 병력 특성 사디스트. 상대방의 학대를 가함으로써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페티시스트.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BTK는 사디스트와 페티시스트를 합쳐진 연쇄살인범이자 스토커이며 사이코패스이다. BTK는 중간에 휴식기가 있는 사이코패스로 살인을 하지 않을 때 냉각기에는 살인 당시의 전리품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져온 옷들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금발 여성의 가발을 쓴 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묶고 사진을 찍으면서 살인 당시의 황홀함을 느꼈다.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데니스 레이더의 행동과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잠시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사이코패스란 다른 존재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울고 울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누군가가 사이코패스의 목적이나 잠재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인을 할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 후회 등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기만적이고 꺼리낌이 없이 자유롭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이렇게 범행 수법을 보면은 굉장히 교활하고 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속이면서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이 보이죠. 특히 강홍순. 젊은 시절 데니스 레이더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와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고문과 죽음의 세계, 이 두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이 두 세계를 구분하는데 매우 능숙했는데 이것을 구획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더가 나가서 가장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 살인이라는 게 옷을 갈아입거나 TV 채널을 바꾸는 정도로 쉬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9. 유형.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치밀하고 수법에 변화를 준다. 이 수법에 변화를 준다는 얘기는 동일 수법으로 계속을 하면은 경찰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수법을 바꿔서 수사에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인이 하지 않은 것 같이 좀 교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두영이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중간중간에 수법을 바꾸면서 그런 방법을 썼고, 정두영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신발을 2개를 가지고 갑니다.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범행을 혼자 하면서 신발은 2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족족을 그렇게 남겨서 수사에 혼선을 준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패턴이 발전하는 이유. 살인을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패턴이 조금씩 변합니다. 발전한다는 얘기죠. 10. 살인 활동 기간. 1974년 1월 15일부터 1991년 1월 19일 17년 동안 활동하였다. 2005년 2월 25일 날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31년간 미국에서 미제 사건이었다. 11. 발생 위치. 미국 캔사스 세드위 카운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특이하게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살인 집행을 하고 어떤 지역은 살인 집행을 안 하는데,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아주 칼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 살인범들한테 뭐 최후의 식사를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이제 죽기 전에 사형 집행하기 전에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텍사스는 그거조차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는 살인을 하면은 바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캔사스 세드위 카운티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TK가 살아있다. 종신형으로. 12. 희생자 수. 사망은 10명, 살인 시도는 4 플러스 4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 스토킹은 3명, 미수 1명. 13. 희생자 프로필. 1차 사건이 지정되지 않은 날짜 그 이전에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1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사건 1974년 1월 15일 조셉 오테로 일가족 4명,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합니다. 조셉 오테로 38살 아버지, 머리에 비닐봉지로 1차 질식사를 시도한 다음 2차로 빨랫줄로 질식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리 오테로 33살 어머니죠. 밧줄로 2번에 걸쳐 교살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살 아들 비닐봉지와 셔츠로 머리를 덮어서 질식사 시킵니다. 그리고 딸 11살 조세핀 오테로. 레이더가 이 11살 조세핀 오테로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그 배관 파이프에다가 교수형을 시킵니다. 교수형을 시키고 조세핀의 그 다리 뒤에다가 자위를 해서 정액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검거 후 레이더가 자백하기로는 이 오테로의 딸 조세핀 오테로 11살이 주요 목표물이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의 말에 의하면은 조세핀이 교수형을 당해서 죽어갈 때 어머니를 향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2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74년 4월 4일 캐스린 브라이트 21세 여자 목을 졸라서 살해 시도 도중에 극심하게 반항을 해서 칼로 등이랑 하복부를 3번 찔러서 살인을 합니다. 캐스린의 동생 케빈 19세는 레이더에게 머리에 2번의 총을 맞았으나 극적으로 탈출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수법이 바뀌었죠. 원래는 교살이었는데 총도 쓰고 칼도 쓸 수 있다, 이 사람은. 3년 후 3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77년 3월 17일 레폴트 강은 셀리비안 레폴트 24세 어머니죠. 밧줄로 목이 졸리고 머리에 비닐봉지로 질식사. 함께 있던 세 아이는 레이더가 엄마 셀리비안을 살해 후 나머지 세 아이들도 교수형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때마침 걸려온 전화로 이제 레이더가 도망을 가가지고 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이가 8살, 5살, 4살인데 8살, 5살, 4살짜리를 3명 다 교수형을 시키려고 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이제 9개월 후 4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77년 12월 8일 낸시 폭스 25세 밧줄로 묶인 채 벨트로 반복적으로 목이 쫄린다. 그러니까 고문당했다는 얘기죠. 목이 졸린 채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는 피해자의 몸에 자위를 해서 정액을 남겼다.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 74년 오테로 집에서 나온 정액과 77년 낸시 폭스 집에서 나온 정액은 같은 살인자의 정액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1977년도 때부터 이 DNA 검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79년 4월 28일 안나 윌리엄스 53세 레이더는 안나의 집에 침입을 하여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안나가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제 안나가 레이더의 예상보다 훨씬 늦게 귀가하면서 기다리다가 초조해져서 레이더가 떠납니다. 안나는 그날 늦게 와가지고 죽음을 모면한 거죠. 레이더는 안나 윌리엄스에게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날 그녀를 죽이지 못해서 굉장히 격노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8년 후 5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85년 4월 27일 마린 헤지 53세, 손으로 직접 교사를 하고요. 그녀의 집에서 살인을 한 후 시체를 옮겨서 다른 곳에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범행 수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경찰은 또 묻지마 범죄로 오인을 해서 이제 BTK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더가 검거가 된 후 자백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때 8년 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면서 시체를 집 밖으로 옮겨서 유기한 것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5개월 후 6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86년 9월 16일 비키 웨글 28세, 나일론 스타킹으로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묶이고 목이 졸려서 방치되었다. 이 사건도 경찰이 BTK와 연결을 짓지 못합니다. 그 나일론 스타킹이 그 여자들 그 허벅지까지 오는 그런 스타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5년 후 7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91년 1월 19일 델로레스 데이비스 62세, 팬티 스타킹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또 5차랑 또 똑같이 주택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유기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다리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다. 경찰은 5차 마린 해지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로 오인을 하여 연쇄살인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 사건도 레이더가 검거된 후 자백하여 밝혀졌다. 이 또한 저는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의 자백으로 밝혀진 거에 따르면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2명의 여성을 스토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문 과정에서 은퇴 살인을 계획을 했는데 2004년 10월에 살인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또 다음 살인을 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살인을 하는 그런 쾌락적인 쾌락 사이코패스, 그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희생자 프로필을 보면은 좀 의문이 든 점이 있는데 중간에 공백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살인 후 휴식 기간, 냉각 기간이 길다. 이렇게 딱 보면은 휴식 기간이 3년, 8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분이나 저나 똑같이 뭐 연쇄살인범들이나 이제 이런 BTK 같은 사람들의 살인 동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BTK 스스로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살인 사건의 이 공백 기간을 살펴보면은, 아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3년, 5년, 8년 동안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게 나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BTK의 수법을 보면은 대부분 목이 쫄려서 살인을 하고 죽였지만, 1차 오테로 가족 4명 중, 그러니까 가족 4명을 살인을 하는데 2명은 지식사, 1명은 교살, 1명은 교수형. 이 수법이 다 다릅니다. 이게 한 집에서 4명을 살해하는데 수법이 다 달라. 또 2차 사건, 캐서린은 칼로 살인을 하고 동생은 총으로 살인하려 했다. 이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1차랑 2차랑 연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5차 마리네즈랑 7차 데일리로스 데비스, 집에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집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 이것도 또 달라. 그러니까 BTK는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수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사건의 연속성을 차단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은폐를 시도한 것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수법을 뒤죽박죽 섞어서 패턴을 일정하지 않게 수시로 바꿔버린다. 한국에서 이런 연쇄살인이 있었죠. 정두영. 정두영이 뒤죽박죽 패턴을 막 바꿔버리면서 사건을 저질렀었습니다. 수시로 바꿔버리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한국의 강호순하고 또 유영철은 패턴이 또 이 사람들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레이더랑 정두영은 뒤죽박죽 패턴을 섞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데, 강호순하고 유영철은 또 패턴은 일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레이더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5차 사건하고 7차 사건을 경찰이 30일 동안 BTK와 연결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몰랐으니까 아마도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1974년에서 레이더가 잡히는 2004년 사이에 BTK가 그 살았던 인근 지역, 위치타와 위치타 인근 지역에 30년 동안 미제 사건이 22건이 있답니다. 이 중에 일부는 BTK 사건과 유사하지만 경찰이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이 사람은 목도 졸라 죽이고 교수형도 시키고 총도 쏘고 칼도 쏘고 유기방법도 다르니 의심은 가는데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레이더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레이더는 이제 자백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 중간에 이 퍼즐이 비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한국의 강호순하고 유사합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경찰이 기습을 해가지고 바로 검거를 해서 이 희생자들의 그 전리품이라든지 그 유류품이라든지 그리고 저 BTK에 대한 그 자료를 경찰이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근데 이 강호수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못합니다. 그 영장 청구하는 그 며칠 사이에 강호순이 차량 2대를 불태우고 컴퓨터를 포맷시키는 바람에 강호순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강호순은 전리품을 챙겼다. 이 사람은 분명히 챙겼다. 뭐 유류품이라든지
사진을 찍었다든지, 그러니까 차를 태울 때 전리품, 물질을 태웠을 것이고, 사진이라든지 음성 이런 거는 컴퓨터 포맷을 하면서 없앴을 것이다. 왜냐? 쾌락살인마니까. 그리고 이제 5차하고 7차 사건하고 비슷한 한국의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 그 5차하고 7차하고 비슷한 한국의 사건은 고흥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인데, 이 성질이 레이더랑 약간 좀 비슷하면서 막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은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2001년 1월에 전남 고흥에서 60대 조모 여인이 집 근처 대나무 밭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집이 아닌 집 근처 대나무 밭에서. 시체는 목이 졸려 있었고, 신체 부위가, 특정 부위가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여자가 살해되기 전에 무엇을 했나 봤더니, 피해 여성은 그날 식당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먹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때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박 씨였는데, 피해 여성 조효인의 집에 박 씨의 우산이랑 담배 꽁초가 발견이 됩니다. 피해 여성 집에 우산이랑 담배 꽁초가 발견이 됐는데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이제 검거를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갖고 8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는데, 그 검사님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훌륭한 검사님이, 아니 왜 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 사건이 해결이 안 됐는가, 재수사를 하라 해가지고 재수사가 이제 8년 만에 돌입을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범인이 알고 보니 8년 전에 그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씨였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을 주민이 범인 박 씨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박 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적 욕구가 일어나자 다시 조 여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요구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때 당시에 조 여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조 여인을 살해 후 시체를 100m 떨어진 대나무 밭으로 옮겨갑니다. 대나무 밭으로 옮겨서 옷을 벗기고 한 길이 40cm 정도의 톱으로 피해자의 질을 수차례 찔러서 훼손을 합니다. 이때 성적 쾌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범이 아니었어요. 이 범인 박 씨를 알고 보니까 1975년도에 이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살인을 해서 징역 16년을 살고 1991년도에 출소한 자였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을 때는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 여인이 성관계 거부를 하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처음에 진술했던 게 진실이죠.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이 범인 박 씨가 이제 징역 15년을 확정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성을 살인을 했는데 1차는 16년 받고 2차에서 15년 받았다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요즘 레이더랑 수법이 좀 비슷합니다. 주택에 침입을 해서 목졸라 죽이고 시체를 이동시켜서 모욕을 줬다. 만약에 이 공판 살인의 추억이 레이더라면 레이더는 집으로 들어가서 알리바이를 만든 후 조용히 빠져나와서 조용히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레이더가 한 단계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이 많아요. 뭐 외국의 연쇄살인범 이야기들도 뭐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판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사이코패스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 죄를 뉘우쳐가지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절대 교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16년 살고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살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16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죽이고 또 15년 받고 처음에 죽였을 때 아예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면은 이 조효인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그런 사이코패스는 교화가 되지 않는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14. 살인 도구 및 방법. 살인 도구는 끈, 비닐봉지, 뭐 허리벨트, 나일론 스타킹, 팬티 스타킹 등으로 교살. 그리고 칼로 찌르기 한 번 했었죠. 그리고 총으로는 살인 미수. 그리고 이제 레이더의 그 특이한 점이 이 사람은 히트복이라 그래가지고 살인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버립니다, 그 옷을. 그리고 히트키드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최적화된 살해 도구를 살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끈, 도라이버, 그리고 비닐봉지 이런 거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이 히트키드를 담는 히트 가방을 이렇게 담아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히트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스포츠 가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볼링 가방이나 일반 우리 이렇게 회사원 가방 그런 거에다가 담아가지고 위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복은 살인할 때마다 입는 옷으로 살인 후 폐기한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넷플릭스의 그 마인드 헌트에 보면은 오프닝 할 때 보면은 이 레이더의 장면이 오프닝마다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하얀색 그 트럭을 타면서 막 이렇게 히트 키드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준비하고 뭐 히트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살해 후 청소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마인드 헌터에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만나면 무섭겠죠. 치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트 키드는 나중에 경찰이 압수를 합니다. 찾아냅니다. 검거한 후에 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히트 키드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무장갑, 밧줄, 코드라고 그러죠. 코드. 그리고 이제 덕스테이프, 박스테이프 같은 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청테이프 이런 거죠. 그리고 수갑,
그리고 반다나, 목에 두르는 회색 스카프. 회색 스카프 이런 거는 아마 얼굴을 가리거나 뭐 그랬던 용도로 저는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히트키드를 서류 가방 또는 볼륨 가방에 넣어서 사용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두영이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닮은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라적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영이랑 닮은 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정두영이랑 달라요. 정두영은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를 안 합니다.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집에 있는 칼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둔기를 바로 획득을 해서 살인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두영이가 우리나라는 이제 불신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 검문을 해가지고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지 않는다. 근데 레이더가 활동했던 저 시기만 해도 불신 검문이 없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고무장갑, 밧줄, 테이프, 뭐 이 정도 수갑, 스카프 이런 거니까 이게 또 살인 도구로 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살인 패턴 및 행동 특징. 시간이 40분이 좀 넘어가지고 여기서 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2부에서 연결할게요.